안녕하세요. 이 사진 웨이크보더라면 한 번씩쯤은 보셨을 겁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전설적인 웨이크보더 션 머레이입니다. Guys, Sean Murray, pro wakeboarder. This is my story. 머레이 형님은 76년 4월 28일생이십니다. 저보다 형님이시네요. 형님이신데 아직도 짱짱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힐 라인을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현재 프로 웨이크보더고, 그리고 머레이 형님은 아직까지도 웨이크 역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세계 챔피언, 프로 투어 챔피언, 국가 타이틀 챔피언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건 비밀인데 X게임에서는 금메달 한 번도 못 땄대요. 이미 벌써 미국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명예 전당에 올라가 계신 분이고, 현재 떼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모레이 형님의 첫 웨이크보드는 8살에 아버지가 보트를 사주셨대요. 그래서 샌디에고만에서 처음 스키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웨이크보드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스키, 트릭스키, 그 다음에 스키 점프 이런 게 있었는 시절이라 웨이크보드가 아직 태생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 이후 11살에 사스타 호수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스쿠퍼를 처음 빌려서 타봤답니다. 스쿠퍼는 웨이크보드의 전신이기도 하고, 보시면 생긴 게 트릭스키이긴 한데 좀 더 훨씬 길게 생겼습니다. 이때까지는 웨이크보드라는 게 없었으니 스쿠퍼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가 스키다 보니까 스키 위주로 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쿠퍼를 처음 탄 순간 스키와는 다른 느낌에 완전 매료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팩트는, 보통 우리가 웨이크보드 타러 가면 한 번에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모레이 형님도 한 번에 못 일어났답니다. 며칠을 했다네요. 참고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 모레이 가족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호수가로 이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사한 게 모레이 형님의 웨이크보드 인생에 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에 사는데 웨이크보드나 스키를 못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집 앞이 호수고, 이렇게 잔잔한데,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머레이 형님은 이때는 웨이크보드가 없었기 때문에 뭐 다라이, 책상, 뭐 오만 것들을 다 타보셨다 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있는지 지금도 한 번씩 유튜브에 이런 거 저런 거 웨이크보드 뒤에 탈 수 있다고 자주 올리시곤 하네요. 머레이 형님은 고등학교 때도 스키를 타셨다 합니다. 스키에 슬랄롬, 트릭, 점프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점프는 그럭저럭 좀 하는 수준이었고, 슬랄롬은 중간 정도 수준이었답니다. 하지만 트릭 스키는 완전 못 탔다고 하시는데요. 심지어 자기 말로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스키 규칙집을 읽다가 트릭 스키는 보드 길이의 폭이 3분의 1을 넘어가며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스쿠퍼를 타고 트릭 스키들과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릭 스키에 스쿠퍼를 타고 현재의 웨이크보드죠. 타고 경기를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후 대학을 진학한 머레이 형님은 플로리다의 서던 칼리지에 입학했다고 하시는데요. 1년 반 정도 마케팅을 전공하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때 학교에서 불리는 별명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는 애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95년에 열린 오리건주에서 열린 프로 투어 결승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해 바로 하이프라이트와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95년 세계대회가 끝난 후에 부모님께 웨이크보드에 전념해 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이 끝날 때까지 1등을 못하면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고, 만약에 1등을 하면 이쪽으로 진로를 정해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부모님께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이후로 아직도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머레이 형님은 96년 프로투어에서 드디어 1등을 차지합니다. 그 당시에 쟁쟁한, 지난번 제가 방송했던 팍스 보니파이, 다릴 스페로 같은 역사적인 웨이크보더들이 있는 상태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만큼 머레이 형님도 대단하다는 거죠.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웨이크보드 기술 중에 80~90%는 앞에 언급한 세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대단한 아이들이 많지만
이미 이 기술들이 전부 다 20년 전에 이 세 분에 의해서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게 더 대단하죠. 그 이후 머레이 형님은 온갖 대회를 휩쓸고 다니며 2000년에 벤츠 트리플 크라운이란 대회에 나가서 상금으로 포드 픽업 트럭을 주는 데에서 1등을 해서 상품으로 탄 그 차를 아버지께 선물로 드립니다. 아버님은 그 차를 아직도 타고 계시다는군요. 바로 이 차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20년 전에 이런 식의 대회를 했습니다. 역시 문화선진국. 대회를 하는데 픽업 트럭에서 스폰이 오고,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 기아죠. 스폰이 와서 차를 준다고 하고, 이러니 웨이크보드가 발전 안 할 수 없죠. 조금 부럽긴 하네요.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흘렀는데, 그리고 같은 해에 비디오 게임의 주인공도 됩니다. 웨이크보드 언리시드란 게임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PC용으로 다 출시되었습니다. 다릴 스페레오 이후로 두 번째 스타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형님도 보드를 안 하고 타셔서 그런지 2004년 웨이크보드를 타시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너무 큰 부상이어서 의사는 웨이크보드를 탈 수 있니 없니 불가능하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그 당시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무릎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인대가 3개가 다 동시에 끊어졌다 합니다. 재활하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머레이 형님이 누굽니까? 1년 있다 바로 복귀해서 또다시 1등 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회를 참가하시며 기록을 많이 남기셨죠. 그런데 아직도 은퇴 선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 2014년쯤에 미국 TV 프로그래밍인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에 4번이나 출연하셨고요. 현재는 스폰서가 나티큐, 하이퍼라이터, 제파일럿, OWC란 케이블팍, 튜브레스 보트 커버 등에서 스폰을 받고 계시고 주로 일하시는 곳은 OWC에서 코칭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튜버로도 유명하시죠. 그리고 형님이 직접 만든 기술로는 오스모스, 313, 315, 스퀘어 랠리, 에어 랠리라고도 하죠. 그 다음 벨 에어 텐트럼, 웨이크 없이 물에서 하는 텐트럼, 물에서 하는 스켈크로우, 에그로, 트위티 버드라고 역시 웨이크 없이 물에서 알리로 하는 윌리버드, 트위티 버드,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크로모5라는 기술도 머레이 형님이 만드셨고 KGB5도 머레이 형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머레이 형님과 하이퍼라이트와의 스폰서십입니다. 96년부터 나왔으니까 거의 28년이네요. 거의 30년이 됐네. 머레이 형님은 총 현재까지 28개의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현역 웨이크보드 중에 자기 이름을 딴 시그니처 모델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보드들이 종류별로 많이 있네요. 스폰서와 이렇게 오래된 관계가 정말 보기 좋네요. 이거는 기업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약간 의리인 것 같습니다. 의리! 나는 의리다! 그리고 전설적인 라이더이신 숀 머레이 형님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셔서 요즘엔 유튜버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이상 웨이크보드의 전설 3명을 이제 끝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웨이크보드들을 몇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남쪽나라 라이더 전국체전 7등 웨이크보더 백소였습니다.